문재인 정부가 집값과 소득, 고용에 관한 정부 공식 통계를 장기간 조작해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중간 결과가 드디어 오늘 공개됐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에 관련된 인사들 다수가 사법 처리를 받게 되는 등 매우 파급력이 큰 이슈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잠시 후 이 사건이 갖는 의미와 파장을 상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소득, 고용, 주택 통계의 왜곡 여부를 밝혀내겠다고 나선 감사원이 오늘 그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고 그 조작 건수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될 관련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대거 사법 처리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문재인 또한 이번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통계 조작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부터가 정말 충격적인데요. 자, 어떤 특정 사안이 있었던 그 특정한 시기에 통계 조작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다음 달인 2017년 6월 시작돼서 퇴임을 6개월 앞둔 2021년 11월까지 무려 4년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임기 막판에는 대선 전국으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기 내내 통계 조작을 벌였다, 이 말이 되는 것인데요. 특히 취임 다음 달부터 이 통계 조작이 자행됐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통계 조작을 할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이니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이니 일자리 상황판이니 이런 정책들을 밀어붙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자신감 뒤에는 통계 조작을 할 요량이 있었다 이거잖아요. 정말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자, 그 다음 통계 조작의 수준을 보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마사지, 즉 통계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은 그대로 두고 숫자의 크고 작음만 조금씩 손을 보는 통계 마사지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통계 최종 수치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입력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작이 이루어졌고 일부 수치는 아무 근거 없이 거의 창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들 문재인 정권에겐 통계 따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왜? 통계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결과만 고쳤으면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통계 조작은 어떻게 쓰여졌느냐? 말할 것도 없이 국민들을 속이고 눈가림하는데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조작된 통계 수치는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감추는 데 쓰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집값 상승이 하락으로 소득 분배 악화가 개선으로 둔갑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과 당시 정부 고위 관리들은 이 조작된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건 국기문란이라는 말로 부족할 정도로 국가의 어떤 근간을 아주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중대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대범죄에 누가 가담됐느냐? 한두 명이 아닙니다. 감사원의 감사 중간 결과 발표에 따르면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김학규, 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 원장 등 전현직 고위공무원 22명이 연루됐고 감사원은 이들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그리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수장인 문재인은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속단하긴 이르지만 감사원이 검찰의 수사를 요청한 만큼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가 입증이 되고 이게 문재인에게 보고됐다거나 문재인이 이를 방조 또는 묵인했다는 정황이 나오면 문재인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수사를 떠나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의 정책들이 모두 부정당하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점인데요. 역사가 문재인 정권을 통계 조작 정권으로 기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자, 오늘 감사원의 중간 결과 발표를 보면 매우 충격적인 부분이 참 많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한 번씩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에서 가장 많은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통계는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일주일 전에 비해 얼마나 상승 또는 하락했는지를 조사해 발표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걸 마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정권 내내 국가 통계를 수시로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통령 비서실이 사전 공개가 금지된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를 집계 기간 중 미리 보고받고 숫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승률을 낮추도록 국토교통부를 압박했다고 하고요. 이에 국토부는 조직 축소, 예산 삭감 등을 들먹이면서 부동산원의 통계 조작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또 주요 대책이 발표된 후에는 집값 하락폭이 큰 것처럼 통계가 작성되도록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당시 집값은 실제 급등하고 있었음에도 정부 고위 인사들은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실제 2018년 1월 4주차에 예측치에서 양천구 등의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오자 대통령 비서실은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것이냐라고 국토부를 질타했고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재점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를 전달받은 부동산원은 예측치에서 0.67%였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0.45%로 낮췄습니다. 또 2019년 6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집값 하락세가 멈추자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 변동률로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압박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자 그해 7월 국토부는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통계 조작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에 활용됐다는 점인데요.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으로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이 금지되면서 서울 강남 집값은 꺾였지만 강북과 경기, 인천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수도권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2월 비서실은 여론 반발을 우려해 규제지역 지정 등의 대책을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하고 수도권 아파트값 동향도 사전보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서울처럼 수도권 아파트값도 상승 원인을 파악하도록 부동산원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조사자들의 통계 조작을 압박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감사원은 비서실과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회 이상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했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게 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통계 조작의 몸통은 누구이냐라는 점일 것입니다. 또 통계 조작으로 가장 수혜를 입은 게 누구이냐라는 점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통계 조작의 몸통은 청와대라는 게 드러났고 조작된 통계 자료는 문재인에게 보고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문재인은 이를 국정홍보 또는 정책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데 썼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테지만 문재인은 최저임금으로 저임금 근로자 임금이 크게 늘었고 이는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이며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언급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시절 얘네들이 국민을 어떻게 속여왔는지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실로 문재인 정권을 조작 정부로 명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것 말고도 얘네들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려 수치를 조작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냐면 잘못된 통계와 수치 분식은 엉터리 정책을 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아예 망쳐버립니다. 실제 그리스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국가 부도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직권남용,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 이런 게 아니라 국가반역죄로 다뤄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